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가족, 친구, 연인, 직장 동료, 스승과 제자. 이 모든 관계는 마치 자연의 요소들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조화롭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서 주역의 핵심 개념인 팔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팔괘는 자연의 원리를 상징하는 8가지 기본적인 기호로 하늘, 땅, 물, 불, 바람, 천둥, 산, 연못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과 인간의 성향을 설명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팔괘를 인간관계에 적용해 보면 사람들 또한 각기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 에너지가 서로 어우러지며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괴는 하늘을 상징하며 리더십과 강한 추진력을 가진 성향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이 강하지만 때로는 독단적이거나 타인의 의견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곤괴는 땅을 상징하며 포용력과 배려가 뛰어난 성향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부드럽고 인내심이 강하며 상대를 감싸 안는 힘이 있지만 자신의 의견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희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팔괘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사람들의 다양한 성향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설명하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원리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주역적 사고를 통해 인간관계를 해석하고 조화롭게 만들려면 먼저 상대방의 성향을 이해하고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괴의 리더형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는 그들의 추진력을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반면 곤괴의 포용형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들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마다 다르고 관계마다 다릅니다. 팔괘의 원리를 이해하면 단순히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균형을 맞추며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연이 그러하듯 인간관계도 변하고 흐릅니다. 팔괘를 통해 그 흐름을 읽고 더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함께 배워봅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늘 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를 말할 때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려 하지만 사실 진정한 관계의 핵심은 조화에 있습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음과 양의 원리는 바로 이 조화의 법칙을 설명해 줍니다. 음과 양은 서로 반대되는 듯 보이지만 결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할 때 온전한 하나가 되죠.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하고 내면을 중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성적으로 공감하는 사람도 있죠. 이 둘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충돌해야 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이 차이가 있기에 서로를 보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양에 가까운 사람은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힘이 강하지만 때로는 너무 앞서가거나 타인의 감정을 놓치기 쉽습니다. 반면 음에 가까운 사람은 세심하고 배려심이 깊지만 때로는 결단력이 부족하고 자기 주장을 쉽게 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 성향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보완해 준다면 더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나와 다를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역적 사고로 본다면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균형의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말이 많고 활발한 사람과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 있다면, 말이 많은 사람은 상대의 침묵을 존중하고 조용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감성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이 함께 일한다면, 감성적인 사람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이성적인 사람은 논리적으로 방향을 잡아줍니다. 서로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강점을 인정해 준다면 최고의 팀워크가 만들어지겠죠. 이처럼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관계는 대립이 아니라 조화로 나아갑니다. 주역에서는 완벽한 한쪽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음과 양이 공존할 때 비로소 온전한 균형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사람을 만나게 되고 반대로 상대에게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부분이 강하고 상대는 저런 부분이 강하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관계는 더욱 건강해집니다. 균형을 위해 노력도 해야 합니다. 너무 앞서가는 사람이라면 속도를 조절해 상대를 배려하고, 너무 조용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각을 조금 더 표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때로는 내가 더 양에 가까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가 더 음에 가까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황에 따라 서로의 흐름을 읽고 조화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 속에서 균형을 찾을 때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음양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인간관계는 갈등이 아니라 조화를 향해 나아갑니다.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나와 상대의 성향을 이해하고 우리 관계 속에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가족과의 의견 차이, 친구와의 오해, 직장에서의 갈등, 때로는 나 자신과의 내면적 충돌까지도 말이죠. 그렇다면 왜 갈등이 발생하는 걸까요? 주역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며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또한 흐름을 타고 변하기 마련입니다. 주역에서 갈등이란 단순한 불화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기운이 부딪히며 균형을 찾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낮이 지나면 다시 밤이 오죠. 태양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땅이 타버릴 것이고 밤이 계속되면 세상은 얼어붙을 겁니다. 즉, 낮과 밤이 교차하며 조화를 이루듯 충돌과 조정의 과정 또한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차이가 부딪힐 때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면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는 원리를 강조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무조건 맞서 싸우기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갈등은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서로 고집만 부린다면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워지겠죠. 이럴 때 주역에서는 순응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억지로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지만 결국은 흐름을 이어가며 목표한 곳에 도달합니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강하게 맞서기보다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양보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호한 결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끊임없이 나를 무시하거나 정당한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용기를 내어 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역에서는 이것을 단절의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즉, 필요할 때는 강하게 나아가는 것도 조화를 이루는 과정 중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갈등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주역이 주는 3가지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흐름을 읽어라. 주역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침묵할 때인지, 대화할 때인지, 양보할 때인지, 결단을 내릴 때인지, 흐름을 읽고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라. 갈등은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관점이 아닌 상대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주역의 곤괴는 포용과 이해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이기려 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뜻이죠. 셋째, 궁극적으로 조화를 목표로 하라. 갈등의 끝은 싸움이 아니라 조화로운 관계여야 합니다.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주역에서는 이것을 화합이라고 부릅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힘과 충돌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주역이 가르쳐 주는 방식대로 흐름을 읽고 상대를 이해하며 조화를 목표로 한다면 어떤 갈등도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 안에서 균형과 조화의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좋은 관계를 원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연인. 하지만 의도치 않게 오해가 생기고 마음과 다르게 관계가 꼬일 때도 많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더 조화롭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주역에서는 소통은 기운의 흐름을 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기운을 읽고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지혜라는 것이죠. 주역에서 배우는 듣는 법과 말하는 법입니다.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기입니다. 우리는 대개 말을 잘해야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주역에서는 듣는 것이 곧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말 속에 숨겨진 감정을 읽고 상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죠. 곤괴, 즉 땅의 기운을 가진 사람처럼 넓고 깊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곤괴는 모든 것을 품어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상대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듣기만 해서는 소통이 완성되지 않죠. 적절한 타이밍에 올바른 말을 건네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역에서는 말은 흐름 속에서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즉 상대의 기운을 읽고 그 흐름에 맞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잘 말하는 법이란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강하게 말해야 할 때와 부드럽게 말해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면 상처를 줄 수 있고 너무 돌려 말하면 핵심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기운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8궤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8궤의 성향별 소통 스타일입니다. 8궤는 자연의 원리를 담고 있으며 사람들의 성향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괴, 즉 하늘의 기운을 가진 사람과의 소통법입니다. 건괴는 강하고 주도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리더십이 강하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하는 타입이죠. 이런 사람과 소통할 때는 직접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핵심을 빠르게 전달하고 불필요한 감정적 표현을 줄이고
명확하게 말하고 존중을 표현하면서도 당당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건괴 유형은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존중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이면서도 신뢰를 줄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곤괴, 즉 땅의 기운을 가진 사람과의 소통법입니다. 곤괴는 포용적이고 온화한 성향을 가집니다. 남을 배려하고 조용히 뒷받침하는 스타일이죠. 이런 사람과 소통할 때는 감정을 존중하며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대화하고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며 공감하고 너무 강한 주장보다는 함께 고민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곤괴 유형은 강한 압박을 받으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접근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괴, 즉 굴의 기운을 가진 사람과의 소통법입니다. 이괴는 직관적이고 예민한 성향을 가집니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감정 기복이 클 수도 있죠. 이런 사람과 소통할 때는 감정을 존중하며 창의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감정에 공감하고 이해해주며 틀에 박힌 말보다는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흥미로운 주제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괴 유형은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이거나 형식적인 대화보다는 진솔한 대화가 더욱 효과적입니다. 감괴, 즉 물의 기운을 가진 사람과의 소통법입니다. 감괴는 신중하고 내면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겉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깊이 생각하는 타입이죠. 이런 사람과 소통할 때는 신뢰를 쌓고 인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빠른 반응을 기대하지 않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되 조급해하지 않고 상대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천천히 접근해야 합니다. 감괴 유형은 쉽게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지만 한번 신뢰하면 깊고 오래가는 관계를 맺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화로운 소통이란 상대의 기운을 읽고 흐름에 맞추는 것. 결국 좋은 소통이란 내 방식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팔괘의 성향을 이해하면 우리는 보다 지혜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어떤 때는 논리적으로, 또 어떤 때는 감성적으로. 그 흐름을 잘 읽고 조화롭게 소통할 때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기도 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사람이 어느 순간 소중한 존재가 되기도 하죠. 어떤 관계는 짧고 강렬하게 스쳐 지나가고 어떤 관계는 오랜 시간 변함없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요? 주역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한다고 말합니다. 물은 흐르지 않으면 썩고 공기는 움직이지 않으면 탁해지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변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때 친했던 사람이 서서히 멀어질 때 이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고 어떻게든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역에서는 변화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관계의 변화는 소멸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조화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연의 흐름처럼 관계를 바라보세요. 강물은 구불구불 흘러가면서도 결국 바다로 갑니다. 계절이 바뀌듯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억지로 멈추거나 되돌리려 하기보다 흐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자연의 흐름처럼 바라볼 수 있다면 불필요한 집착이나 불안에서 벗어나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언제 밀어내야 하고 언제 놓아야 할까요? 언제 다가가야 하고 언제 한 걸음 물러나야 할까요? 주역에서는 흐름을 읽으면 타이밍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우리는 무리하게 관계를 붙잡지도 않고 소중한 관계를 놓치지도 않게 됩니다. 어떤 관계는 멀어질 때도 있고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멀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서로의 시간이 필요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기보다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관계는 다가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상대가 힘들어할 때, 고민이 있을 때,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다가갈 때도 상대의 기운과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면 부담을 줄 수도 있고, 너무 늦으면 이미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더 이상 건강한 관계가 아닐 때는 미련 없이 떠나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역에서는 진정한 조화는 서로가 자유로울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관계의 흐름을 잇는다는 것은 무조건 집착하지도 쉽게 포기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되 중요한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어떻게 하면 오래도록 좋은 인연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주역에서는 좋은 관계는 조화로운 흐름 속에서 유지된다고 합니다. 즉,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흐름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는 맞춰주고 때로는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가장 건강한 관계라는 것이죠. 좋은 관계를 위해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상대의 변화를 인정하라. 사람은 변합니다. 내가 변하는 것처럼 상대도 변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함께할 때는 온전히 함께하라. 인연이 다 함께하는 순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관계는 쉽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언제든 흐름에 따라 흘러갈 준비를 하라. 억지로 붙잡기보다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거리가 생기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물과 같습니다. 물을 너무 세게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손을 펴고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손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할 때 가장 좋은 인연을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관계는 어떤 흐름 속에 있나요? 어떤 관계는 가까워지고 어떤 관계는 잠시 멀어지고 있나요? 흐름을 읽고 변화 속에서도 좋은 인연을 지켜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